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하다가 다 못하게 생겨서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얘기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브리스 또는 블리스의 서지분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분류법은 서양의 4대 분류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양의 4대 분류법을 크게라기보다도 4개를 4대 분류법, 서양의 4대 분류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봅시다. 서양의 4대 분류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는 게 없어요? 서양의 분류법 중에서? LCC 맞아요. LC 분류법, LCC 맞아요. LCC, 그다음 DDC 맞아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매우 LC 분류표의 토대가 된 분류법 뭐였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서양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펼쳐지는 분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카터가 만든 분류법 뭘까요? 예, 전개분류법 EC, 그러니까 DDC, 그 다음에 LCC, 그 다음에 뭐가 EC 전개분류법, 그 다음에 블리스의 서지분류법 BC, 이 4가지를 우리는 서양의 4대 분류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좀 이후의 분류표에 영향도 미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독자적인 또는 논리적인 이론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가지를 중요한 분류표로 봅니다. DDC 분류표와 LC 분류표는 뭐가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나중에 하겠지만 하나는 열거식 분류표고, 둘 다 열거식 분류표긴 한데, 하나는 10진식 분류표고 하나는 비십진식 분류표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분류기호도 다르고, 또 주제의 어떤 하나는 10진식이니까 대주제를 10개로 나눴는데, LC 분류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21개의 주제 분야로 나눈 게, 그러한 대분류의 사용일수 다르고 서로 다른 이론적 바탕과 체계를 갖고 있어서 서로가 비교되면서 중요하고, 이 시도 독창적인 체계를 가졌고, 그 다음에 블리스의 BC 분류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블리스라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BLISS,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게, 저는 여기 브리스라고 썼는데 블리스라고 많이 얘기됩니다. 블리스. 그래서 블리스의 서지분류법. 왜냐하면 서지분류법이 제가 여기서는 안 다루지만 다른 독일의 또 서지분류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BC 분류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블리스의 서지분류법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 분류법인지. 블리스는 뉴욕 시립 대학 도서관의 부사서로서 처음 시작을 했다 그랬는데, 계속 평생 사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사설을 하면서 1900년 이후부터 1910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서지분류표 개요를 발표했는데, 1900년 이후부터 끊임없이 뭐냐, 기존의 분류표가 뭔가 문제가 있어. 기존의 분류표가 뭔가 한계가 있어. 이 분류표로는 내가 원하는 바를 펼칠 수가 없어. 도서관에서 기존의 자료를 잘 활용하기가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한 겁니다. 새로운 분류표,
분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910년에는 서지 분류표 개요도 발표했고, 그 다음에 1935년에는 서지 분류법 체계라는 책도 발표를 하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가 거기 서지 분류법이라는 것을 1953년에 4권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4권이 한꺼번에 나왔냐? 그렇지는 않아요. 1권이 먼저 나오고, 제가 알기로 1권이 아마 1940년대 나오고 1940년에 나오고 2권이 1947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권 나오고 한 6, 7년 지나서 2권 나오고 40년 그 다음에 3권, 4권은 동시에 1953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서지분류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4권짜리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우리나라 KDC 분류표는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해설서기 때문에 해설서를 뭐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에서 이것은 한 권으로 취급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해설서 없이 1권, 2권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KDC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용해라라고 하는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권으로 되어 있고 DDC 같은 경우에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지분류법, 블리스가 만든 서지분류법이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블리스의 서지분류법은 어떤 학문 체계에 근거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주류 체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리스의 분류법은 어디에 학문 체계에 근거했다고 얘기했어요? 베이컨의 학문 분류에 근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블리스의 서지분류법은 어디에 근거했느냐? 꽁트가 얘기한 어떤 전문화 단계 원리를 반영해서 즉 도서관은 뭐 학문이 점점 더 분할을 하면서 진화 발전을 하면서 뭐랄까 전문성을 갖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것에서 보다 더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가지는 원리를 반영을 해가지고 각각의 주류를 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류를 배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하나의 알파벳만으로 또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전체 학문을 배분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도 쓰고 또 뭐 알파벳 대문자도 쓰는 혼합교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BC의 주류 계열을 처음에 나왔던 주류 계열은 그 이후에 2판까지 개정판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BC 그러니까 주제 분류법이 전체적으로 주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까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BC의 주류 배열은 학문 분류에 기초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금 4개의 그룹으로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대별이 됩니다. 철학, 과학, 그 다음에 역사, 기술과 예술.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철학하고 역사 있고 과학 있고 그 다음에 기술, 과학 쪽하고 예술 이렇게 있습니다. 특징의 블리스 분류법의 서지 분류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복수 주제 또는 복합 주제를 모두 기호화할 수 있도록 보조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조표가 지난 시간에 전개분류법 하면서 제가 공통세목하고 지역구분표 했어요. 그죠? 공통세목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분표의 2개의 보조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5개의 공통배시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러한 보조표가 몇 가지로 있었다? 5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했더니만 자료가 다루고 있는 전 주제에 걸쳐서 자료가 어떤 자료를 기술하는데 또는 지식을 학문을 기술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우리가 보통 보면 한 5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겠더라라고 5개의 공동 패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5개의 공동 패시트이 무엇인지는
뒤에 얘기를 하는데 이 공통 폐시설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전개분류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우선 어디에 분류하는 것입니까? 주제에 분류하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플러스 공통 폐시설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통 폐시 중에 5개의 공통 폐시 중에 5개 공통 폐시라는 것은 한 특징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고 특징적인 요소를 5개로 나눴던 자료가 가진 특징적인 요소를 5가지로 나눴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가 공통 폐시 5개 중에 3개가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3개가 해당되면 3개의 공통 폐시설 적용을 하고 5개가 해당되면 5개의 공통 폐시설 다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는 그 전에 분류표와 다른 특징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그 전에 갖는 것은 주제에만 분류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제가 가진 한 가지 관점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포커싱해서 분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주제 이외에 다른 어떤 그 자료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 5가지도 뭐 해서 포함해서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당연히 혼합교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폐시설 연결하다 보면 뭐가 생겨나요? 기호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기호도 사용하게 되고 아라비아 숫자도 사용하게 되고 알파벳 대문자도 사용하고 알파벳 문자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분류법은 즉 그전에는 쭉 있는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것에 찾아가는 분류법이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주제를 일단 주제에 우선 분류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에요? 공통 폐시설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에요? 분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 조합하는 거예요. 이 자료가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주제는 무엇이고 특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을 다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분류번호로서 조합하게 되는 그래서 이 블리스의 서지 분류법은 분석 합성식 분류표라고 할 수 있어요. 분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분류번호를 조합하는 분석 조합식 분류표 또는 분석 합성식 분류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원리가 분석 합성식 원리가 어디에 활용이 됐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콜럼 분류법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콜럼 분류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콜럼 분류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콜럼 분류법 들어본 적 없습니까? 콜럼 분류법 못 들어봤어요. 2학년인데 들어봤을 건데, 예, 랑가라단이 만든 분류법입니다. 그죠? 랑가라단이 분류법, 아까 서양에 우리가 랑가라단은 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랑가라단이 만든 분류표가 콜럼 분류법이고, 그리고 이것이 분석 합성식 분류표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분류표가 콜럼 분류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럼 분류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서지분류법이 가진 먼저 그 분석 합성식 분류법을 도입한 거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여러 개의 문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혼합기호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블리스의 서지 분류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알파벳 대문자에도 뭘 했어요? 아라비아 숫자에도 주류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대문자에 이렇게 주류 배치를 했습니다. 훨씬 더 많죠. 10진식 분류표하고는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의 이제 지금의 그
항원 분류에 적용됐던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5개의 시설 한번 나중에 5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언제 있지? 잠깐만 봅시다. 이 측면이 콜럼 분류법 할 때 잠깐 뒤에 제가 제가 5개의 측면은 나중에 콜럼 분류법 할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블리스의 분류법이 분석 합성식 분류법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블리스의 분류법 중에서 다른 주제와 달리 복수 주제 또는 복합 주제를 기호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블리스의 서지 분류법은 자료가 가진 모든 측면을 앞서 얘기한 그 전개분류법에서 2개의 공통 세목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측면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시대에 대한 범주도 표현해주고, 그것이 뭐 20세기의 자료인지 19세기의 자료인지 이거에 대한 것도 표현해주고, 또 하나 언어, 시대, 그 다음에 어떤 특징적인 어떤 재료와 관련된 또는 작용과 관련된 또는 활동과 관련된 이런 어떤 퍼스널리티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제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나요? 특성, 그 자료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도 표현해 줄 수 있는 5가지 범주를 정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리스의 서지 분류법이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쓰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 콜럼 분류법을 나중에 살펴봄으로써 블리스의 서지 분류법이 이렇게 작동되는구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다시 콜럼 분류법 하면서 서지 분류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이후에 서양의 분류법은 당연히 발전을 했습니다. 어떤 걸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이시 분류법에서 LC 분류법으로, LCC 분류법으로, 그 다음에 해리스의 분류법에서 DDC의 분류법으로, 그 다음에 블리스의 서지 분류법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랑가라단의 콜럼 분류법. 이런 식으로 근현대의 분류법, 다시 또 UDC의 분류법도 생기고 나타났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요 분류법은 우리가 현대 분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블리스의 서지 분류법까지를 우리가 서양의 근대 분류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분류법을 현대 분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분류법에 대해서는 분류사에서 살펴보지 않고 나중에 현대의 다양한 분류표에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LC에 대한 특징 또는 DDC에 대한 특징, 콜럼 분류법의 어떤 작동 원리, UDC의 작동 원리 이런 건 여기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근대 분류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분류법에 대한 특징만 얘기를 하고요. 현대 분류법에 대해서는 현대 분류법은 지금 현재의 LC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DDC도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CC는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또 사용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UDC는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류법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살펴볼 거고요. 분류사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서양의 분류법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으면은 이제는 동양의 분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분류사는 제가 처음 분류사를 얘기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동양은 근대 서구 문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근대 분류법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고, 그냥 DDC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DDC가 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고, DDC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분류법이 조금 현대화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래서 그전에는 다 이렇게 고전 자료를 뭐 하든 분류하든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또는 동양 삼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전에는 중국의 분류법을 우리가 거의 동시에 사용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있어가지고는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십진 분류법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또는 중세의 분류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동양의 분류법은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칠분법에서 시작을 했고요. 칠분법과 크게 사분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칠분법과 사분법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삼분법이 하나 있습니다. 삼분법. 칠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주제를 몇 가지로 나누었다? 7가지로 나누었다. 큰 주제, 대주제를 7가지로 나누었다. 사분법은 뭐예요? 대주제를 몇 가지로 나누었다? 4개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가 4개고 칠분법은 큰 카테고리가 7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분법은 무엇이냐? 큰 카테고리가 3가지다. 3개다. 그런데 우리가 한적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 자료,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 있는 자료, 우리나라도 다 한자로 한글이 있기 전까지 다 한자 자료였죠, 그죠? 그 자료를 구분하든 분류하든 분류법은 칠분법과 사분법 2가지밖에 없고, 칠분법에서 사분법으로 나아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삼분법은 어디에 적용됐던 분류법이냐? 불교 자료에만 적용됐던 분류법입니다. 불교 자료를 분류할 때 적용됐던 분류법이 삼분법이기 때문에 삼분법은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동양 자료, 고서 자료를 적용하는 데는 삼분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삼분법은 단지 불교 자료만 정리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칠분법의 제일 최초의 분류법이 무엇이냐? 제일 최초의 분류법이 칠분법이었는데, 칠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3가지 종류가 있다. 칠분법의 분류법이 칠약, 칠지, 칠록. 다 무슨 얘기가 들어가요? 칠자가 들어가요. 그죠? 칠약 들어갑니다. 칠약.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칠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칠록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다 칠은 뭐예요? 다 칠자 7개라는 것입니다. 단지 뭐 하는 거예요? 7개로 나눈 게 다 똑같은데, 다 7가지였는데 단지 거기에서 어떻게 7개가 어떻게 나눠졌는지에 대해서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가장 많이 활용됐던 것이 칠약이고, 또 법령적으로 더 많이 활용됐던 것이 칠약입니다. 그러면 칠약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경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을. 그래서 지난 성제 때 분서갱류 이후에 이제 분서갱류가 있고 나가지고 기존에 남아있는 자료에 대해서 수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료가 다 타고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집했고, 일반 사람들한테 민간에 남아있는 자료, 고전을 다 수집해가지고 국가의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규장각 같은 이렇게 궁정 문고에 보관하도록 명했습니다. 지난 성제가. 분서갱류로 자료가 다 탔는데 남아있는 게 이제 이것을 후대에 전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왕의 명령 하에 민간 이제 남아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라라고. 수집해가지고 어디에?
왕실도서관에 보관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왕실도서관에 그 자료가 다 보관이 되고 나니 이것을 어떤 자료가 얼만큼 있는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가.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정리하라고 했느냐? 유향이라는 사람한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황이 해도 하다가 너무 늦게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하다가 보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마무리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미처 다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했어요? 아들 유흠이 했습니다. 유흠. 아들 유흠이 나머지를 가지고 아마 뭐 아버지가 그 안에서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세분화시켰거나 정제시켰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향이 전체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완성한 것은 유흠이 만들었습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자는 왕실 도서관에 모인 자료를 주제를 몇 가지로 나눴느냐? 7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제를 나타내는 거에 약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칠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칠약이 있었는지는 존재합니다. 어디에? 책이 있습니다. 방고에 한서예문지라는 목록 자료가 있어요. 한서예문지라는 목록지가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이 한서예문지는 뭐냐면은 그때에 있었던 자료를 쫙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그때까지 있었던 자료를 이렇게 첫 번째 해당하는 자료가 뭐 100건,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자료가 200건, 세 번째 해당하는 자료가 뭐 500건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를 정리한 장서 목록이겠죠. 한서 예문지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장서 목록 같은 거예요. 카탈로그가 있는데 거기에서 칠약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한서 예문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문을 쓰겠죠. 우리가 자료에 서문을 쓸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은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 또는 어디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를 몇천 건을 어떤 주제, 어떤 분류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사용된 분류법이 무엇이다? 유황과 유흠에 의해 갖고 체계화된 칠약을 적용해서 이 자료를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서문에 적혀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칠약이 존재했었고 유황, 유흠이 칠약을 해가지고 왕실도서관에 있는 자료, 비부에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한 것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방고는 그 분류법을 활용해가지고 한서예문지를 작성했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칠약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한서예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여기 한자로 다 적었었는데 한자로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못 알아봐서 제가 다시 한글로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집약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집약, 그 다음에 육예락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자략 되어 있고 그 다음 시부략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병서략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술약 되어 있고 그 다음 방기약 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은 조금 더 잘 아는 사람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집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의 우리가 어떤 주제 분류로 이렇게 변환을 하면은 총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유계량은 뭐냐 하면은 유교 경전류입니다. 유교 경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 많이 들어본 거 이거죠. 춘추, 노노, 효경, 소학. 우리 옛날에 하늘 천 따지 하면서 소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 서, 그 다음에 시,
예락, 춘추, 노노, 효경, 소학에 해당되는 것은 다 유계락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유계락 안에 다시 구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 서, 시, 춘추에 해당하는 거, 노노에 해당하는 거, 효경에 해당하는 거, 수학에. 그래서 여기는 구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제자략이라는 거, 제자는 뭐예요? 여러 제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들 자자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철학자에 대한 것이에요. 철학. 뭐 예전에 이제 그 우리가 뭐 그리스의 철학자에 해당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때에 뭐 이제 도가, 음양, 법가, 명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이론적 체계를 이룬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 철학자들이 쓴 자료와 관련된 것이 제자략입니다. 철학과 관련된 이론과 관련된 철학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부략 돼 있습니다. 시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 그러니까 뭐 소설 시 할 때 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부략은 뭐냐? 문학과 관련된 겁니다. 운문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산문과 관련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설학입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병자는 뭐예요? 우리 군대 할 때 병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사와 관련된 그러한 병자니까 군대와 관련되니까 병설학은 군사학입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믿죠. 건모, 술수 뭐 이런 거 전쟁에 있어갖고 어떤 그 전략을 얘기를 할 때 건모, 뭐 형세, 음량, 기교 이렇게 하고 군사학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수술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겠어요? 우리 수술할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수술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숫자와 관련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점성, 천문, 역학과 관련된, 자연과학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 방기략이 됩니다. 방기략은 방편이에요. 그죠? 뭔가 방편이면서 기술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의학, 약학, 예술 이런 쪽이 방기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제를 그때는 이때는 고대시대 칠분법은 전 주제를 이렇게 나눴다. 유교 경전, 그 다음에 철학, 문화, 그 다음에 군사, 그 다음에 자연과 점성, 천문, 그 다음에 의학, 예술 이렇게 7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집략은 뭐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다 이쪽에 아니면 여러 학문에 걸쳐서 있고 또는 잡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집략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칠략이에요. 그러면 칠략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섬세하고 제일 많이 활용됐고 제일 논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실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똑같이 뭐로 되어 있어요? 약 대신에 지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송나라 때 마찬가지로 어디에요? 비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디 왕실도서관에 왕실도서관에 자료가 많겠죠. 규장각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규장각에 그때 왕실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뭐예요? 규장 총목입니다. 그때 소장되어 있던 모든 자료에 대해서 뭘 적어요? 주제도 분류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가 가진 속성, 특성까지 기술한 것은 간단한 해제까지 만들어진 것이 규장 총목입니다. 기존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소장되어 있던 자료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갖고 사분법이라 그러면은 4가지, 대분류가 4가지라는 것이 크게 4가지. 예. 그래서 사분법 체계에 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분법 체계에 사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부 간수 목록을 편찬했는데 이때 이 목록 안에 포함된 자료가 몇 건이다? 1574건을 이 목록이 수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분법으로 해가지고 1574건을 만든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7분법으로. 사분법이 조금
너무 이렇게 차별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7분법으로 재편한 것이 칠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디에서 안다? 수소 경적지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한서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한서예 문제와 수소 경적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확인이 거기에서 가능한 겁니다. 수소 경적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소 경적지가 마찬가지로 한서 예문제와 마찬가지로 뭘 하는 것이에요? 아, 칠지에 따라 가지고 칠지에 의해 가지고 이란 서문을 쓰면서 어떤 분류 체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칠지는 앞에서 나왔던 거 칠량만큼 상세하게 읽긴 안 합니다. 여기 칠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되어 있어요? 7가지로 되어 있는데 경전지 아까 우리 뭐였어요? 여기 유계락 경전지 유교 경전유 그 다음에 제자략 되어 있는데 제자지 똑같죠. 아까 시부략 되어 있는데 문안지 문학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병서략 되어 있는데 뭐 있어요? 군서지 군사자료 그 다음에 수술략 되어 있었는데 천문 그거였는데 여러분들 음량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기략 되어 있는데 수례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뭐가 달라요? 여기 도보지 되어 있죠. 그죠? 우리 집약이 네, 집약이 없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와 족보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록에 이제 도경 자료, 도가 자료, 그 다음에 불경 자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약과 칠지에서 똑같이 뭐예요? 거의 나눠진 것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주제의 대분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칠록이 있습니다. 양나라 때 원효소가 편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의 강홍명전 제3권에 기술된 원효소의 칠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머릿말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칠록이라는 것이 있고 칠록이 어떻게 7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교 경전류. 그 다음에 자병록 되어 있습니다. 군사자료. 문집록, 여러분들 문학자료. 그 다음에 술기록 되어 있습니다. 술기록 되어 있으니까 아까 네,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음량 자료. 그다음에 천문 음량 자료, 그 다음에 의학 자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고 기존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록은 철학책이라기보다 철학과 관련돼 가지고 또는 역사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백가 그 사람들에 대한 정기서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애매하게 뭐가 있어요. 여기는 앞서 여러분들 칠지에서 뭐가 있어요. 부록에 불경 자료와 그 다음에 도경 자료가 그러니까 도가 자료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칠록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부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뭐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경 자료와 도가 자료, 도경 자료가 많다라고 얘기될 수가 있겠죠. 그때. 그래서 여기까지가 7분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칠약과 그 다음에 칠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칠록은 조금 뒤에 그 수술락과 방기락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형태로 되면서 불법록과 선도록이라고 해가지고 불경자료와 도경자료가 어디에 칠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양의 분류사 있어하고 7분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불교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